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y는 2의 x제곱, 얘가 이제 지수함수잖아요. 그거에 미분했을 때 뭐가 나올지를 보려면 우리 미분 그 도함수 정의를 써야겠죠. 리미트 x가 0, x 말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의 x 플러스 2의 h잖아요. 마이너스 2의 x 얘를 묶어내. 지금은 h에 관한 함수니까 쟤는 그냥 상수 취급이잖아. 그래서 2의 x 묶어내고 2의 h 마이너스 1.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모양은 어디로 간다고? 1로 간다고. 그래서 얘는 그냥 2의 x가 돼요. 얘가 누구라고? y 프라임. 그러니까 얘는 지수함수는 미분하면 그대로네. 그러니까 100번 미분해도 그냥 쟤예요. 미분해도 쟤고 미분해도 쟤. 그럼 어떤 의미냐면 지수함수 밑을 2로 하는 지수함수는 이런 느낌이잖아. 이 함수의 이제 미분계수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의 흐름이 계속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래프. 그래서 좀 뭐 그렇게 독특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억은 미분하면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밑이 일반적인 지수함수 있잖아요. y는 ax 이런 거에 일반적인 밑을 갖고 있는 애는 어떻게 되냐? 그럼 얘를 미분하면 마찬가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선생님이 이거 미분계수 정의로 푸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공식을 까먹었어, 그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다 찾아내면 되는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샥 넣으면은 a의 x a의 h 마이너스 1 묶어냅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얘도 어디로 가는지 했었잖아요. 그쵸? 어떻게 했었냐면 ah-1분의 h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ah-1을 뭘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하자 하면은 얘가 그냥 1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ln a로 가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y 프라임은 a의 x 그대로 가지만 곱하기 ln a로 간다. 요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수함수 밑을 2로 하는 거는 미분하면 그대로고, 밑이 일반적인 어떤 숫자다 그러면 그대로 ax 곱하기 ln 그 숫자만 곱하면 돼요. 그래서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 위에 내용은 수투 내용이니까 넘어가시고, 그래서 여기 쓱 보시면 지수함수의 도함수라고 해서 얘가 딱 잡혀 있어요. 지수함수의 도함수라고 해서 잡혀 있고, 그거를 기억하고 잘 활용하면 된다.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 함수를 미분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얘 밑이 2예요, 상수예요? 상수니까 y 프라임은 3x 플러스 2에다가 곱하기 ln 2 하면 ln 3. 선생님이 저 플러스 2를 머릿속으로 살짝 보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 수투 때 했었죠. 얘를 미분해서 곱한 것까지 있는 거 안 했나요? 합성함수 미분은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푼다 그러면 9를 앞으로 빼고 3의 x로 가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할 때 얘는 상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뒤에 거만 미분할 건데, 9 곱하기 쟤는 그대로의 ln 3이라는 요 공식을 적용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다시 지수법칙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합성함수 미분을 모를 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모양이야. 나중에 이제 적분 쪽으로 가면 부분적분 할 때도 많이 나올 건데,
얘는 어떤 미분이라고 보면 되냐면 두 함수의 곱의 미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곱의 미분은 배웠으니까 앞에 거 미분 2x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해서 얘를 묶어서 정리해도 되고요. 그죠? 뭐 x 2의 x로 묶어서 2 더하기 x 뭐 이런 식으로 묶어도 되겠죠? 답 쓰는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어쨌든 우리 미분만 잘 하면 됩니다. 쓱 내려가서요. 문제 1번에 있는 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얘도 마찬가지 보시면 일단 우리 아직 합성함수 배우기 전이니까 2의 마이너스 4제곱을 앞으로 뺀다고 생각하시고 얘를 미분하면 그냥 2의 마이너스 4에 2의 x제곱에 뭘 빠뜨리지 말자? ln 2를 빠뜨리지 말자. 그래서 써가지고 최종적으로는 2의 x 마이너스 4에 ln 2라고 적으면 된다. 넘어가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미분이다? 곱의 미분이다. 그래서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3에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하면 2의 x제곱은 앞으로 계속 반가울 거예요. 얘가 나왔어. 아 좋아. 적분 때도 좋고 미분 때 적분 때도 좋나? 몰라. 갑자기 까먹었어. 적분 때도 좋나? 제 적분하면 그대로인가요? 네. 그래서 적분 때도 좋고 미분 때도 좋으네. 나오면 땡큐야. 근데 누가 짜증나? LNA 이런 데 짜증나요. 이런 애들 갑자기 상 나와가지고 막 적분해라 미분해라 이러면은 약간 귀찮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앞으로는 어쨌든 자연상수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로그 함수의 도함수도 마찬가지. 이건 적지 않을게요. 얘도 마찬가지. y는 lnx의 도함수를 알려면 아까 말했던 도함수의 정의에 넣어서 쓱 계산을 해보는데 결국에 얘도 뭐가 나오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ln x분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얘가 어디로 간다고요? 2로 가니까 ln2는 결국에 1로 갈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니? 결과적으로는 그냥 x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살짝 다시 내려볼게요. 여기에서 좀 복잡해서 얘를 치환했고 치환한 여기 리미트 부분만 보시면 ln 1 플러스 t의 t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리미트 취하면 2로 가니까 그게 ln2고 없어지죠 결국에. 그래서 x분의 1로 미분돼서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라는 너무 간단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어차피 나중에 뭐 누군가 물어보면 선생님 도함수 정의로 가면 돼요 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답을 공식처럼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별표. 아까 지수함수는 특별히 헷갈리는 경우가 없는데 이제 로그함수를 배우는 순간 LNA를 곱했었나 나눴었나가 헷갈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오케이. 근데 선생님 그냥 추천은 자 아까 보면 2의 x를 미분하면 2의 x잖아요. 근데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 뭔가 뒤집어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a의 x제곱을 미분한다 그러면 a의 x제곱을 그대로 쓸 거고 lna를 미분한다 그러면 ln이 아니죠. 로그 a의 x를 미분한다 그러면 x분의 1 그대로 갈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건 lna라는 걸 곱하거나 나누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그냥 lnx는 뒤집죠. 뭔가 뒤집으니까 얘도 뒤집자. 그래서 lna분의 1을 이렇게 곱한다. 얘는 lna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헷갈리는 건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나름의 이건 본인의 머리에서 헷갈리는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이제 구분을 지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분의 1이다. 로그 함수 적분하면 뒤집어진다. 그러면 예제 2번을 가지고 얘를 합성함수를 배웠으면 뭐 편하게 풀긴 할 텐데 지금은 안 배웠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ln3 더하기 lnx로 바꿔요. 바꿀 수 있죠. 로그 성질로.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ln3은 상수죠. 상수니까 없어지고 lnx만 남으니까 x분의 1 이렇게 돼요. 오케이. 옆으로 넘어가서 자 얘는 무슨 함수? 어떤 미분이에요? 곱의 미분이에요.
그래서 y 프라임은 앞에 거 미분 사라지고 로그 5의 x 그대로 써주시고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로그 5의 x는 일단 미분하면 뒤집어요. x분의 1은 나오는데 곱하기 ln 5분의 1이 생긴다. 그래서 쓰면은 로그 5의 x 더하기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좀 고민이죠. 뭔가 편하게 쓸 방법도 있는데 일단 ln 5분의 1로 쓰잖아요. 그럼 얘를 밑변환 공식처럼 굳이 바꾸자면 선생님이 요 이후로 하는 건 굳이 하는 거예요. 이대로 답을 넣어도 돼. 로그 5x 그대로 두세요. 로그 5x 더하기 얘는 밑변환 공식으로 로그 5의 2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는 로그 5의 굳이 쓰자면 2x라고도 쓸 수가 있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이건 굳이 쓴 거예요. 답에는 어떻게 썼나 보자. 답도 그냥 냅뒀죠. 선생님이 말 그대로 굳이 쓴 거예요. 로그의 성질 보여주느라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문제 2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죠. 자, 문제 2번 미분하면 첫 번째 문제부터 곱의 미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는 x 앞에 거는 ln x 뒤에 거 그다음 더하기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는 x분의 1이니까 2의 x제곱으로 묶어내면 그냥 ln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된다. 끝이다. 정리는 하기 나름이고요. 2번도 풀어보면은 미분 하면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는 일단 x분의 1 써요. 밑이 뭐가 됐든 그 다음에 ln 6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의 x 로그 6의 x에 더하기 x ln 6분의 x 이렇게 쓰면 굳이 정리하지 맙시다. 이대로 답해도 돼요. 뭐 x 묶어내도 되고 밑변환은 굳이 하지 마시고 되겠죠? 이 정도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연습할 문제가 좀 적죠. 이것도 좀 나름의 문제를 연습을 찾아서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10분이니까 조금 더 합시다. 삼각함수의 더 센 정리까지 오늘 알려드리고 갈게요. 쓱 내려오면 이제 이런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랑 비스무리한데 다른 기호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읽느냐면 코시컨트라고 있습니다. 코시컨트. 얘는 그냥 시컨트. 얘는 코탄젠트. 그래서 코시컨트 세타, 시컨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라고 해요. 별다른 건 아니고요.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세타 분의 1을 명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1을 시컨트 세타라고 정의를 해요.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 분의 1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얘는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를 코탄젠트 세타라고 명칭을 줍니다. 이걸 새로 정의하는 이유는요. 이제 앞으로 미분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뒤집어지기도 하고 쓰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등장을 합니다. 그럼 삼각함수끼리의 관계들이 이제 또 복잡하게 막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삼각함수끼리의 관계는 뭐가 있죠?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이랑 더하면 1이다. 뭐 이 정도. 그리고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랑 종합되면서 막 별의별 게 다 붙습니다.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핵심이고요. 밑으로 쓱 내려가서 정의 다 하셨고 그래서 뭐 다들 알겠지만 굳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 삼각형을 쓱 단위원에서 보면은 이거 단위원은 아닌데 반지름 r짜리 원이니까 사인 세타다 그러면 r분의 y였죠.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있었는데 그럼 그거에 뒤집어서니까 코시컨트, 시컨트, 탄젠트, 코탄젠트 이런 것들 다 뒤집으면 되죠. 뒤집어서. 그냥 뭐 특별히 새로울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게 코시컨트
세타를 코사인 같잖아. 뭔가 느낌이 발음이 시컨트는 뭐 S로 시작하니까 사인을 뒤집은 것 같고 그거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코탄젠트야 뭐 탄젠트가 붙어있으니까 코탄젠트인데 나머지 이렇게 좀 명칭을 잘 머릿속에 잘 넣어서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밑으로 쓱 넘어가죠. 그럼 이거 너네 이제 헷갈리냐 안 헷갈리냐 해보라는 문제죠. 특수각의 그 결과값을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도 해볼 겸 여러분들이 푸시죠. 보면요, 코시컨트는 사인의 60도 분의 1이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2 유리화하면 3분의 2 루트 3으로 그냥 구해지면 되는 거죠. 시컨트다 그러면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분의 1인 거죠.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로 2파이보다 3분의 파이만큼 못 간 여기 있는 애죠. 그러니까 코사인 보호는 플러스.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다. 분의 1.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2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 보면 아시겠지만 사인, 코사인은 다 1과 마이너스 1 값만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뒤집으니까 이제 코시컨트나 시컨트 애들은 1을 벗어나는 범위의 값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싹 넘어가시고 코탄젠트는 탄젠트 4분의 파이 즉 45도죠. 이거분의 1이니까 1이다. 결과는 뭐 이런 기초적인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자주 만나면서 익숙해지면 됩니다. 정의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사실 풀리는 문제고 문제 2번을 보면서 이제 도형을 한번 따져보라는 얘기인데 이건 하나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1번만 보여드리면 삼각형 OAB랑 어디랑 OCD 지금 OC를 봐야 되니까 OCD 이거 닮음 이용해서 이거 힌트가 만약에 없었으면 좀 오래 걸렸을 문제인데 또 닮음을 이용하라고 하니까 얘를 일단 이렇게 써놓고 주어진 거리를 다 써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는 1, 그리고 얘는 여기가 1, 나머지는 여기가 탄젠트 세타. 얘는 몰라. 그럼 OC가 왜 시컨트 세타냐 물어보는 거니까 비례식만 세우면 되죠. 1대 x는 여기랑 여기를 한 거예요. 1대 x는 코사인 세타 대 1 이렇게 가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 대 1 그러면 x 코사인 세타는 1이니까 따라서 x는 코사인 세타 분의 1이고 그러면 얘가 바로 또 헷갈려 시컨트 세타다. 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번 문제도 OF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제 OF2라는 삼각형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EF는 뭐 다른 삼각형 또 가지고 와서 비교해 보면 되겠죠. 비례식 간단히 세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이 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중요하죠. 오늘 이거 공식이라 간단히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시컨트 제곱 세타거든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진짜 많이 쓰이는 이것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미적분에서 많이 쓰이는 관계니까 쭉 볼게요. 그냥 적기 귀찮아서 바로 보겠습니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통분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 얘가 1이죠?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1을 제곱한 거죠?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는 거.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좌변을 그대로 풀어서 정리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나오니까 그래서 시컨트 제곱 세타다 라고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 있고 증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 공식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나왔다. 시컨트 제곱 세타로 바꿔서 풀어야 된다. 그럼 얘도 보면 만약에 얘는 지금 1번도 공식처럼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나오는 빈도로 따지면은 예제 몇 번이야 저거. 예제 1번이 거의 9가 나오고 문제 3번에 1번이라는 저등식은 그러니까 9대 1 정도로 가끔 이따금씩 나와서 우리를 좀 피곤하게 하거든요. 저거까지 외우고 있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우면 좋지만 얘를 만약에 못 외웠다 그러면 앞으로 1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가 나오면 1 플러스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니까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죠. 그럼 똑같이 통분하면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얼마? 1이잖아. 그래서 코시컨트 제곱 세타구나 이렇게 그냥 파악을 해도 되는 거니까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까짓 거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굳이 기억을 하자면 얘를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얘는 참고적으로 알면 좋다. 2번 같은 경우는 빈도수로 따지면 거의 볼 일은 없습니다. 그냥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는 증명하는 연습만 해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이 증명 어렵지 않아요. 그냥 탄젠트를 풀고 코탄젠트 풀어서 통분시키고 어쩌다 보면 나옵니다. 쓱 넘어가요. 덧셈 정리까지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 오늘 배운 거는 다 공식이에요. 공식이니까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이제 활용하는 연습 많이 하세요. 혼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